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그렇죠. 1조가 넘죠. 그런데 취득세를 안 냈어. 뭘 안 냈더라? 3배 중과세였거든요. 그게 등록세. 근데 그 론스타가 한국에 그거를 매입했다가 팔면서 이렇게 샀던 법인이 5년이 넘은 법인이었어요. 왜 5년이라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법인의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하겠죠? 그죠? 법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종이 한 장에도 법인이지만 실제로 국가가 인식하는 법인은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자주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분산화가 우리 목적이죠. 네, 그래서 행정수도도 이전하네, 기업의 분권화,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 이런 게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중소기업 육성 또는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지방의 분권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위 법령에서는 뭐를 합니까?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규제해야 돼. 그래서 규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수도권에 생긴 법인이 5년이 안 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3배 중과세를 합니다. 지금이야 취득세란 이름으로 딱 바뀌어버렸지만 옛날에는 등록세 몇 퍼센트, 취득세 몇 퍼센트가 존재했었죠. 그러니까 등록세가 그 당시 2였을 거예요. 취득세가 1이었고. 그래서 보통 10억짜리면 2면은 얼마죠? 200인가? 2천이죠? 그러면 3배 중과세면 얼마입니까? 6천을 내야 돼. 세죠? 그러면은 1,000억짜리면 얼마일까?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래서 그때 론스타가 5년이 넘은 법인을 인수해서 그거를 작업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3배 중과세를 안 하게 됐던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근데 저도 그때 이미 5년이 넘은 법인을 매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3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제가 그 매입을 법무사를 통해서 매입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매매 사업자를 시작을 했죠. 경매로 이렇게 하면서. 그럼 관련된 어떤 세금에 관한 규정들이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회계사를 밥을 먹여가면서, 원래 회계사가 나를 사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약속을 잡아서 막 해서 이제 회사 주면서 질문하고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때 회계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 매매 사업자로서 경매로 매매 사업자를 한 거는 사장님이 1호입니다라고 딱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뭔 아이디어야. 그냥 집을 앞으로 많이 사고 팔 건데, 뭔가 매매 사업자라는 거는 제가 어디서 단어를 들었냐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 심판 사례가 있어요. 국세 심판을 하는 거 보면은 또 이렇게 세법에 매매 사업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기는 하는데 이게 1회계년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1회계년도 안에 한 채를 사고 2채를 파나?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장사행위로 집을 사고 판다고 법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건 거주 목적이죠. 거주 목적인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1회계년도니까 1년이죠. 1년 안에 2채를 사. 그 다음 한 채 팔아. 이렇게 자꾸 뭔가를 사고 팠는데 이게 이주 목적이나 취약 목적이나 필수적인 느낌이 안 들고 계속 상습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 이 집을.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뭘로 보입니까? 장사꾼으로 보인다, 이게 장사꾼으로.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떡볶이를 하루에 2번을 구워 먹든 10번을 구워 먹든 옆집에 아줌마들을 불러서 막 자주 해 먹는다고 해서 국가가 장사로 안 보잖아. 근데 뭔가 자판을 깔고 거기서 팔고 돈을 거래를 하는 순간 이게 장사하네? 근데 왜 사업자 등록 안 하지? 그죠? 자, 이러면서 시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대로만 안 하고 자꾸 사서 팔고 뭐예요? 장사한다. 장사하려면 우리가 흔히 조폭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누구 허락받고 이 장사하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딱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너 장사하네? 부동산 장사했지? 이렇게 딱 보고 뭘 때리냐면은 중과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업자잖아요. 사업자인데 사업자 신고를 안 하고 장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자가 내야 될 소득세가 있겠죠? 그죠? 그게 법인세잖아요. 법인세를 중과를 때려버리고 과태료 때리고 못 때려가지고 보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그때 노무현 때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한 3년에 걸쳐서 한 3억 정도인가? 한 2억 정도의 수익을 보고 아파트를 사고 팔았던 사람에게 당신은 매매사업자다라고 지정을 해서 그동안 이제 사업자가 내야 될 세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자라면 내야 될 세금들을 계산하고 사업자는 안 냈으니까 중과를 좀 해야 되겠죠? 과태료 매겨서 한 4억 5천을 매긴 사례가 있어요. 실제 소득은 1억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장사로 하네 하니까 막 과태료 뭐 해가지고 4억 정도 때려버리니까 당연히 그 세금을 과세를 추징받은 사람은 뭘 합니까? 소송을 하겠죠. 그래서 먼저 국세심판을 신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는 거예요. 왜냐면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딱 있어. 1회계년도에 몇 채를 사고 몇 채를 팔았어. 그럼 이거는 사업자로 봐버리는 간주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업자가 아니라면 내가 입증해야지. 내 자식이 저기에 전학 가서 집 한 채 사줬고 그 다음에 그 놈이 이제 중간에 자퇴를 해서 필요 없어서 팔았다. 뭐 이런 이유들 우리 직원이 필요해서 관사로 내가 하나 사줬다가 팔았다. 뭐 이런 거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워. 그래서 졌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매매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크게 없어요. 수시로 사고 팔면 국세청 입장에서 뭐로 본다? 매매사업자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간주. 그냥 딱 보면 야, 내 물건 손대면 도둑놈으로 간주할 거야 하고 똑같아. 근데 나는 도둑질을 할 생각이 없어도 살짝 만졌는데 도둑놈이라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간주 규정이 있어요. 매매사업자라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개인이 항상 저에게 물어보기를 제가 경매로 지금 한 채 샀고요. 두 채도 샀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저거 사고 하면은 이게 매매사업자라든지 국가가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걸리면 매매사업자예요. 실제로 걸리면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했던 말 있죠? 국가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 여러분 말고도 큰 도둑 잡을 때요. 바빠. 아시겠어요? 인력이 없단 말이에요. 국세청의 이 금천 세무서에 여러분 이 인구가 이게 뭡니까? 관악구만 60만인데. 그죠? 관리가 안 돼. 일반 지방 도시의 3, 4배 인구가 한 구에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즉 제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불가능해. 여러분들이 서너 채를 사고 파는지 어떻게 할 건데? 알 수 있을까요? 세 채만 팔면 국세청에서 요즘은 자동 등록이 돼서요. 네. 넘어간대요. 그래요? 네. 그건 누머일 수도 있어. 올해부터 그렇게 된대요. 올해부터? 14년부터. 조심하십시오. 시스템화를 해놨다고 네. 네,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된다라는 말은 항상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입법 예고 같은 경우도 보통 하면은 2년, 3년씩 걸리고 지금도 뭐 전세 뭐 확정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게 시행이 되고 법으로 규정돼서 진행되려면 한 세월 걸린다고 보시면 돼. 지금 지자체 지방선거 때문에 나온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잖아. 그럼 얘기를 좀 해줘야지. 뭔가 사회 정의에 부합한 얘기 좀 해줘야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제도가 되려면 법이 통과돼야 돼요. 법은 있는 놈들이 쥐고 있어. 그 다음에 그때 로비들이 들어갑니다. 이익단체들이.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있는 거랑 달라요. 그 다음에 세 채 정도 딱 해서 전산화가 이렇게 시스템이 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죠. 솔직히 주민번호만 딱 쳐버리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팔 때
부동산 업자나 우리 개인한테 거래 신고를 의무화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양도세도 매기기 때문에 사실은 전산화하는 거는 어려운 게 하는 것도 아니죠. 주민번호 딱 쳐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시절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은 몸을 사리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세 채 정도 사고 팔면 언제? 1년 안에? 예, 1년. 그쵸? 1년에 세 채. 그게 이제 매매사업자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뭐 몇 년 안에 사고 파는 1회계년도가 중요한 거니까 1회계년도가 아까 매매사업자에 보는 거죠. 보통 한 세 채 정도 사고 파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이제 매매사업자라고 보는 것은 1회계년도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상습적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그런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은 100명을 조지진 않겠죠. 분명히 세 채라는 것은 최저 기준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 대여섯 채나 7채 되는 놈을 이제 타겟을 할 건데 그래서 어찌됐든 한 두세 채 정도든 이렇게 좀 사고 파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하지만 내가 그래도 집 장사로 뭔가를 해보겠다 싶으면 매매사업자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제 주변에는 매매사업자 내놓고 두 채를 안 넘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있어. 진짜로. 네. 그럼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매매사업자는 저는 일단은 추천은 해드리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해보면 이제 저도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회사가 매매사업자예요. 매매사업자인데 뭐 세금 혜택이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혜택은 없어. 다만 뭐가 있냐면 개인보다 낫다라는 거죠. 매매사업자가. 왜?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으로 사고 팔기를 즐겨 하다가 걸리면 매매사업자로 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두들겨 맞잖아요. 그런 리스크에서 해방된다라는 게 매매사업자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죠. 개수라든지 이런 거 제한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종의 굳이 말하면 세금 혜택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매매사업자만의 세금 혜택이 아니고 흔히 있는 법인의 세금 혜택이죠. 법인은 과세를 보통 2억 원을 이상을 이익을 가지면 20%를 내죠. 20% 맞죠? 예. 그 다음에 2억 미만의 소득을 하면 10%를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1억 8천을 벌면 얼마를 세금 내죠? 1억 8천 벌었어요. 금년에. 1,800을 낸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10%의 부가가치세 1% 포함 하면 11일이 되겠죠? 부가세라는 거는 항상 별도로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20% 때는 2%의 부가세가 붙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22, 11 뭐 이렇게 어떤 서류에 따라서는 그렇게 써집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소득세는 10이에요. 근데 소득세에 법인세에 10%가 부가세가 붙는 거니까 법인세는 10이 맞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찌됐든 10이든 11이든 20이든 22든 뭐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개인이 2억을 벌면 얼마 내나요? 근로소득세가 아마 실수령액이 한 1억 3천 되죠? 거의 한 30% 6, 7천 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법인이 2억을 벌면 얼마죠? 한 4천 정도의 선방이 되는 거를 개인은 거의 6, 7천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요거는 2억을 실제 벌어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돈 들어가죠. 예, 뭐 우리가 사무실 빌렸으면 임대료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물 먹었으면 물세도 나가고, 기타 뭐 직원들 급여 뭐 나갈 거 아니겠어요? 차량 유지비, 밥값 뭐 해가지고 실제로는 2억이어도 1억이나 5천으로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5천에 20%, 5천이면 10%로 떨어져 버리죠, 실제로? 그럼 500만 원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2억을 벌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탈세를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통상 하는 법이 이렇게 하죠. 대기업들이 다 있지대. 이사들을 많이 뽑아요. 그럼 이사들 급여를 많이 줍니다. 뭐 5억, 6억, 7억씩 줘요. 막 줘. 그러면은 그 세금이 어때요? 법인세가 확 줄죠? 급여가 나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사들한테 야 뒤로 좀 모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달에도 몇십억, 몇백억씩 비자금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비자금의 지금 대기업들이 하는 비자금 조성 방법이 이거예요. 쉽죠? 여러분들도 배워서 해보세요. 개인은 꼼짝없이 걸리고, 개인도 일정한 경비는 다 떨어지죠. 네, 떨어지죠. 이자비용이 떨어지죠. 네, 일정하게 떨어지는데, 이제 법인만큼의 자율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이, 20세기의 최고의 인류의 발명품이 민주주의하고 주식회사다. 민주주의하고 주식회사가 정말로 대박인 게, 주식회사는 정말로 이렇게 옛날에 고대 절대왕권처럼, 완전히 막 전횡을 휘둘러도, 괜찮죠. 왜?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게 주식회사거든요. 요즘에는 무슨 조합이니, 유한회사니, 이런 거 요즘 많이 언급이 되지만, 그거는 그냥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균등에 대한 생각들이고, 자본주의라는 건 뭡니까? 잘난 놈은 잘 살고 못난 놈은 못 살아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기능성 면에서는 굉장히 날카롭죠. 기능성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효율성하고 기능성을 따지면은 법인 주식회사가 낫고, 기능성을 내가 너무 따지는 거는 조금 내가 너무 속물로 보이니까 약화시키고 싶으면 또 다른 걸 선택하면 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어차피 개인으로서는 국가가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훨씬 자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인에 비해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요즘에 이제 특별부가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완전히 진짜 본의 아니게 이런 거 다 해줘 버렸네. 자, 특별부가세라는 게 개인은 옛날에 개인이 얼마였습니까? 개인이 과세를 내죠? 네. 얼마를 냈지? 그러니까 개인이 내는 거가 있고, 법인은 집을 한 채 팔잖아요. 집을 한 채 팔아서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내가 남겨 먹었어. 5천만 원을 남기면 원래는 얼마 내죠? 아까 50% 이게 이득이면 법인은 10% 낸다 했죠? 11%이면 이제 55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개인이 5천을 벌면 1년 안에 1년이에요. 1년 안에 5천을 내면 요즘에는 40% 떨어졌나요? 아직도 50인가요? 40으로 떨어진 건 아는데. 양도세 40. 양도세. 네. 지금 이거 양도세 얘기입니다. 40. 원래는 1년 안에 단기 매매를 하면 50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40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를 내죠? 2천만 원을 내죠. 자, 개인이 집을 사고 팔아서 5천을 1년 안에 벌었어. 그러면 2천만 원을 내는데, 법인이 1년 안에 5천을 벌면 550을 낸다. 그러면 어때요? 심각한 불균형이 오죠? 네. 그러면 누구나 다 법인으로 살 거다. 맞죠? 누구나. 아무나. 그래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뭘 붙이죠? 특별부가세로 10%를 붙입니다. 10%를. 자, 이해되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부가세라고 하는데, 요 붙이는 거에 대한 설명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길어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긴데, 손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법인한테는 양도세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걸로 되네요. 저는. 없죠. 양도세라는 거는 오로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개인한테. 요건 외우셔야 돼요. 예. 법인한테는 뭐가 있냐면 그냥 법인세가 있는 거예요. 법인 가로 열고 소득세. 소득세인데 법인이 내니까 법인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것이지 집 팔았다고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쉽죠? 자,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야, 법인은 양도세가 없어. 법인세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공부 좀 했구나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가 아까 2억 원 이하를 볼 때는 11, 그 다음에 요거는 20, 그 다음에 2%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이 한 부동산을 팔아서 5천을 벌면
법인세가 550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부가세라는 게 뭐냐면 양도세랑 형평을 맞추려고 뭘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더 붙이는 게 뭐냐면 실제 이 집을 한 채 팔았을 때 10%. 실제 팔았을 때 10%. 그거를 붙입니다. 지금 5천에 10%면 얼마예요? 특별부가세가. 그럼 500이죠? 5천의 특별부가세는 500. 그래서 실제로 얼마 냅니까? 1050을 내. 그러니까 약간 비슷해졌죠. 약간 비슷해졌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집을 1년에 한 서너 채든 뭐 4채든 팔았어. 그럼 여기서 얼마 벌고 얼마 벌고 얼마 벌고 얼마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별부가세가 요 개개인마다 뭐가 돼요? 10%씩 있겠죠? 10. 이 금액을 합쳐놔. 별도로 싸놔, 저기다가. 모아놨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총 이득에서 이제 생활하고 냉장고 사고 뭐하고 또 줄 거 아니겠어요? 주는 비용에 남은 거에 또 10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이든 20이든. 이거랑 합쳐서 1년에 한 번 딱 내는 거예요. 쉬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는 건 빨리.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단해. 냉장고를 사고 이러고 하는데 그 경비. 아니, 그건 경비고. 경비. 집을 각각에 사고 팔아도 원래는 특별부가세란 단어가 없으면 그냥 10채를 사고 팔아든 어쨌든 남은 돈 중에서 쓰고 남은 돈에 세금 매기면 되는 게 법인세 개념인데 이게 또 다른 거는 괜찮은데 부동산인 경우만은 10%를 추가로 매긴다고요. 왜냐하면 개인하고 형평을 유지하려고. 근데 그 10%를 어떻게 매기냐 그랬더니 각 건마다 이 경비를 제하기 전에 남은 이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최초의 이득. 네. 하나 사서 3천 팔았고, 이건 1억 벌었고, 그거의 10%씩을 따로 떼서 여기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계산이, 법인세는 1년에 한 번 낸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맞춰서 쓰고 남은 거에 10을 또 낸다. 이게. 그래서 합쳐지는 거다. 그러니까 특별부가세가 10이 추가된다라고 하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그러면 우리는 20 내는 거 아니야? 요게 아니다는 거죠. 20%를 내는 게 아니고 첫째 그 10은 전체 순이익에서 10을 따로 떼서 놓고 그걸로 1년간 쓰다가 남은 돈에 10을 때린 거니까 이 말은 10이지만은 플러스 20, 추가 20이 아니고 요 기준 다르고 요 기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국세청에서 계산 대신 해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놔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이게 이 세금만 해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골치 아프죠. 그죠?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할 때 배당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거를 저는 하지 말라 그러죠. 배당은 법원 사무관이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지가 공부를 엄청나게 막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이거는 배당이 어쩌고 저쩌고 돈을 벌어야 배당도 가는 건지 그거는 법원 사무관들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은 경매로 우량 물건을 잡는 역할이에요. 그죠?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재산을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역할이고 세금은 일단 이 정도가 있어도 여러분이 몰라도 국가가 세금 때려. 알아서 해주는데 굳이 거기까지 알 것 같으면 버스도 고치는 법을 배우러 다녀야지. 우리가 버스는 타기만 하잖아요. 고치는 건 기사가 알아서 고치든가 하는 거지. 나는 돈 내고 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경매를 이용해서 어떻게 재산을 키우는 거에 대한 어떤 테크닉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거에 빠지다 보면 이거 애우고 다니면서 집은 없으면서 임대사업자의 규정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런 것도 좀 안 맞죠. 낙찰 안 받은 사람이 명도 우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명도는 낙찰자의 고민거리죠. 그죠? 그렇잖아요. 해외여행 안 갈 거면서 비행기 안전을 논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비행기 값이 비싸네, 마네.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안 가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필수 어느 정도 상식적인 판단에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는 비추, 매매사업자는 추천. 이렇게. 매매사업자로 지금 법인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이제 법인이 그렇고요.
아니야, 법인이라고는 규정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사업자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법인세니까 법인이다. 법인세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개인 사업자는 또 한계가 있어야지. 차별화를 좀 줘야죠.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인 매매 사업자를 못 내게 했어요. 직원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물건을 보면은 견물생심이라고 탐심이 생기잖아. 자꾸 쟁이고 싶은 쓸데없는 관점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개인 사업자만 내라.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개인 사업자를 내서 몇 채를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세무 어떤 처리는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저부터도 제가 하는 거는 잘 몰라요. 그냥 저는 사고 파는 거 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뭐 법이 언제 바뀌었냐 막 하면 법이 바뀌든지 말든지 내가 안다고 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뭐 알면 조금 감면해주고 법을 모르면 과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알아서 계산을 대신해서 해줘요. 그러니까 돈만 내면 되고 그러면 사업자로서의 세금을 대하는 방법은 뭐냐면 많이 열심히 벌고 그죠? 경비로 많이 떠세요. 이거는 시절이 어떻게 한 100년이 바뀌어도 똑같은 방법이다. 그죠? 경비로 계속 쓰고 그 다음에 계속 벌고 요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해줘. 근데 이제 절대 제가 봐서는 임대사업자는 비추다. 어차피 매매사업자도 요즘 들어서는 뭐 그 월세를 뭐 노출하니 만에 요즘에 난리죠. 예. 그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되면은 그 월세 입자가 한테 이제 월세 인상 요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집주인이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과세를 다 전가시키지.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먹이 사지처럼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처방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 아예 죽고 죽이는 전쟁터 같으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겠는데 이게 열려 묶여있죠. 그죠? 우리가 초콜릿을 먹으면 혓바닥하고 위에는 좋지만 몸은 살이 찌죠. 이게 누구한테는 이득인데 누구한테는 안 좋아. 그죠? TV를 보고 영화를 보면 재미는 있지만 눈은 또 속사대.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